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CPI도 이겨냈던 시장이 생산물가 지수인 PPI로 인해서 일제히 하락을 하였는데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PPI가 예상보다 크게 올랐다는 소식에 일제히 하락을 하였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감소로 인해서 노동시장도 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증시의 하락세를 부추겼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의 매파적인 발언과 연준 위원들이 가세를 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었고요. 25 베이시스 포인트는 너무 적다면서 다시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고, 연준이 긴축 기조를 이어가야 할 가능성을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지난 FOMC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점차 줄여갈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인상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을 하였고요. 장 마감 1시간 전에 급격하게 밀린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는 어느 정도는 잘 버텨 주었는데요. 이렇게 마감이 되나 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날벼락 맞았네요. 나스닥의 흐름이 좋았었지만 연준 위원들이 가세를 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공포장으로 다시 몰고 가고 있는 중이겠고, 그로 인해 빅스 지수도 크게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네요. 10년물 국채 금리도 시장에서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였는데요. 어느덧 3.8 구간을 훌쩍 넘어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 고점 부근까지 거의 다다랐고요. 원달러 환율도 이제는 1,300원대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다시 찾아온 공포의 장. 이제 돌파구를 찾아서 재차 상승하는 시기가 와야 할 것 같습니다. EV 섹터 흐름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리비아는 마이너스 2.22%, 테슬라는 마이너스 5.69%, 루시드는 마이너스 3.45%가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인 증시 하락과 함께 EV 섹터주도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네요. 리비아는 1거래일 전에 포드의 F150 배터리 화재로 인한 생산 중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8%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기도 하였었습니다. 이전부터 배터리 화재가 EV 시장을 위협을 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테슬라는 풀 셀프 드라이빙의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36만 3천 대 리콜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격한 하락세를 보여주었고요. 이는 이제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빠르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V의 장점인 무선으로 대부분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루시드는 애프터 장에서 마이너스 0.09%가 하락을 하면서 10.62불로 마감이 되었고요. 오더플로에서는 전체적으로 매도가 많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네요. 일본봉은 장 초반 급격하게 이제 한번 흔들렸지만 재차 반등을 하면서 11.27불을 터치를 하였습니다. 정말 잘 버텨주다가 증시의 급격한 하락세로 견디지 못하고 상승세가 일단은 한 번은 꺾인 상태인데요. 이 횡보 구간까지 일단은 올려놓았었으면 상승 기류인데 많이 아쉽습니다. 현재 퓨처스 상황은 PPI와 연준 위원들의 발언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며칠 전 영상에서 이제 블랙록이 루시드에 빅 베팅을 하고 있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31.45 밀리언 쉐어를 매입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기관들도 상당수 매수를 하였지만 유난히 블랙록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요. ESS 저장 시스템이라는 우리에게 빅피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사우디에서는 입찰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조만간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와 주기를 바라면서
여러 기관들이 루시드에 대해서 상당히 매입을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번 최대로 지분을 늘린 곳은요, 바로 뱅가드였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948K. 뱅가드가 이제 3.06% 지분과 블랙록은 1.17%의 지분을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지분을 늘려가는 기관과 인내심을 버티지 못하고 셀을 하는 개인 투자자, 텐버거는 기관을 따라가는 개인 투자자가 먹을 것입니다. 루시드 에어 퓨어의 사양들이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 중인데요. 406마일과 430 홀스파워를 제공을 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제 듀얼 모터는 480 홀스파워와 410마일, EPA 추정 범위인 3.8초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12월 31일에 고객에게 딜리버리가 이루어진 것을 지난 영상에서 보았었습니다. 이제 에어 퓨어 RWD 버전은요, 2023년 1분기에 출시가 될 예정이면서 406마일로 에어 퓨어 베이스 모델과 마일수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베어스 워크샵에서 그냥 지나쳤었던 메탈 루프 차량의 퓨어 모델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이 퓨어 모델이 생산량을 얼마나 끌어올려 줄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대책도 있었는데요. 다른 제조업체와는 다르게 직원들 해고가 아닌 서비스 플랫폼을 강화를 하고요. 고용을 늘리고 있는 중이고, 루시드 모터스 파이낸셜 서비스를 통해서 대출 또는 리스를 보유한 소비자를 위해서요, 금융 서비스 팀을 확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금융 서비스 부서를 미국과 캐나다, 그 다음에 중동에서 최소 6개 직책도 고용을 시작을 함으로써 더 많은 소비자들이 루시드 차량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겠고요. 판매량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전에 이제 페이즈 2 공장이 완공이 되어서 폭발적인 생산량을 한 번은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바이든과 슈퍼차저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어제 영상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듯이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다른 EV 제조업체에게도 공유를 하게 되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이번 2030년까지 50만 개의 충전소 호환성을 강조를 하면서 협조하지 않으면 정부 보조금 주지 않겠다, 이렇게 반강제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EV에 대한, 그리고 사우디 EV 허브에 대한 경쟁심을 강하게 드러냈다 볼 수 있겠네요. 독점 충전 시스템을 보유를 하고 있는 테슬라로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겠고, 또한 충전 시스템에 들어가는 모든 품목을 미국산으로 지정을 하면서 예기치 못한 변수 하나가 생겼습니다. 일단은 루시드로서는 충전소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미국인들이 EV를 꺼려하고 있는 상황에 좋은 소식이겠고요. 충전소가 많아진다면 수요는 분명히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충전소가 많아지고 수요는 느는 대신에 원자재 부족으로 인해서 성장성에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배터리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인 리튬, 니켈, 그리고 코발트가 2024년까지 심각하게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고요. 다른 제조업체는요, 광산과 다이렉트로 연락을 하면서 공급망을 확보를 할 수 있었지만 루시드와 리비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규모나 자금 및 전력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지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듯 합니다. 예전 영상에서요, 사우디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고, 광산과 직접적으로 체결을 함으로써 PIF에서 루시드를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만큼 원자재 측면에서도 공급망에 차질이 없이 진행을 시켜줄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PIF가 니켈, 리튬 등 전략적 광물에 대한 투자를 화끈하게 늘리면서
PIF 국영 광업 회사인 마덴과 전 세계 광산 자산에 투자하기 위한 합작사를 설립을 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순수 오일머니에서 벗어나서 전략적 광물까지 확보를 하려는 움직임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